안녕하세요. 특별한 탑5의 이예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아쉽게도 뒷심이 부족했던 하루였는데요. 내일을 더 잘 날 수 있는 5가지 종목 전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JYP 엔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실적 조금 실망감 나오면서 9% 넘게 밀렸는데요. 앞으로 JYP에 대한 전망을 두고 증권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하나증권에서 아쉬웠던 4분기 실적과 함께 상품 MD를 기획하는 자회사죠. 블루 게러지 영업이 계속해서 저조한 부분을 꼽았습니다. 수익성이 훼손됐다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됐는데요.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즈 대부분의 대규모 공연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장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세 분은 어느 쪽으로 의견을 내주실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동안 고공행진했었는데 오늘 10%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이렇게 하락한 요인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전일에 한국항공우주가 개발한 이 헬기 수리온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증권사에서는 그동안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다라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 분의 매니저가 판단한 하락 원인과 함께 앞으로 주가 향방 어떨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온코크로스 올라와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AI 신약 상용화를 기대하면서 올해 63%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 AI 신약 개발 기업이죠. 리커전의 치료제 긍정적인 이상을 결과 발표를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 GTC에서도 헬스케어 관련 이야기 나올까 기대감 커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주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에어레인입니다. 24%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작년 11월 신규 상장한 따끈따끈한 종목이죠. 이 한수원, 두산 퓨어셀과 협력을 해서 국내 최초로 연료전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90%를 포집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현재 공모가 23,000원 회복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주가 추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입니다. 오늘 0.75% 상승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난달 2월 자동차 수출액 역대 최고 사상 처음으로 8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다음 달 2일 부과될 자동차 관세를 기다리면서 단기적인 상승이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업종들 데이터 나온 것과 함께 일정 체크해보면서 추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탑5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 5종목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5종목들 짚어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 JYP 엔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9.61%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테마성으로 봤을 때 순환매 관점에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들어가 봐도 좋은지 OX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JYP 엔터 세 분 모두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실적도 그랬었고요. 다들 약간 실망감이 좀 컸었고, 이번에 JYP가 좋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컸었는데, JYP가 너무나 안 좋았었고, 근데 차트적으로 약간 더 미리 내려오고 있던 상황 속에서 어저께 발표된 IR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그 IR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실망했던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대부분의 외국인들과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한번 꼬이게 되면 다시 또 풀어가지고 올리는 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급반등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좀 시간이 좀 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X 의견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실적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 쪽으로의 유의미한 결과치가 나와줘야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YP 엔터 세 분 모두
X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10.53%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하락에 대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렇게 하락했을 때 들어가 봐도 좋은 건지 알아봐야 되겠죠.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X55 나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단기 급락에 대해서 이게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드론이 이제 헬기를 충돌하면서 이제 수리온 헬기가 이제 전소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악재 때문에 이렇게나 많이 빠졌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닌가.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누적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샀다가 오늘 이제 뭐 67만 주를 팔았는데 아직도 400만 주, 뭐 500만 주 근처 샀다가 좀 조금 팔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이익을 찾다 보면은 이제 뭐 향후연이니까 누리호 개발을 하는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제 향후연에서 임직원 중에 이제 기술 누출 관련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압수수색 건으로 해서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우연하고 항공우주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주항공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그런 뉴스에 의해서 좀 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8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이제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8만 원 초반대에서 재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는 X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하락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인도네시아 수출 모멘텀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X 의견 주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될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주가가 올라갈 때는 긍정적인 내용만 보이게 되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제 안 좋은 얘기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붙은 것 같은데 오늘 일단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정고점, 연봉상에서 정고점 자리였었고 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종목인데 외국인들의 매도를 대량 때리면서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내일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밤에 푸틴과 트럼프 간에 또 전화 통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뭔가 결과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 종목들이 심리적인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산 전반적으로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오늘 밤의 이슈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종목 온코크로스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18%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의료 AI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전반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추가적인 급등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코크로스가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는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내일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제 GTC 2025에 대한 AI 신약 개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대표적으로 올라왔던 게 이제 온코크로스가 오늘 상승하는 모멘텀을 좀 보여왔습니다. 뭐 온코크로스뿐만 아니라 지금 AI 의료기기라든지 신약 개발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신약 개발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 GTC 일정만 추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뭐 보르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셔도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온코크로스는 당연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태 매니저님, 만약에 GTC 쪽으로 모멘텀으로 본다라고 쳤을 때 의료 AI보다는 차라리 의료용 로봇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의료 AI와 의료 로봇을 좀 별개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료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파생되는 로봇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를 거로 보고 있고요. AI 신약 개발은 이번에는 뭐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뇌에다가 짚는 칩 이런 것들도 이제 생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은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신약 개발이 오히려 더 우호적으로 더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양쪽 다 전부 다 AI에 대한 키워드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로봇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약으로 바이오 팜으로 볼 것이냐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점을 기준을 두고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는 그 점을 이용한다면 둘 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온코크로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목 에어레인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5%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서 기체 분리막이 LNG와 함께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 주셨고요. 사실 우리 김흥태 매니저가 굉장히 강조했었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에어레인이 탄소 포집 관련돼서도 수혜를 받는 모습이고,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이제 머스크하고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탄소 포집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나왔던 이유를 지금에서 좀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저장을 할 것이냐라는 모습들 때문에 이런 탄소 포집이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3월 초중에서 한번 급등하다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에어레인이 개별적으로 또 한번 탄소 포집에 대한 새로운 이슈로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들이 이제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강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LNG 사업, LNG 프로젝트에서는 당연히 탄소 포집도 이제는 후발주로서, 기존에는 관광 사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피팅 밸브라든지 이런 조선 업종들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후속주로는 탄소 포집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중에 대장은 에어레인이라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에어레인은 작년 11월 8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공모가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준 매니저님, 작년 공모가가 23,000원이었는데요.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에어레인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는데 기체 분리막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산화탄소 외에도 메탄과 질소도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이제 화학 회사라든지 포스코 이제라든지 건설 회사에서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5개 회사가 가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체 분리막을 만들 수 있고 LNG 선에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NG 선에서 쓸 때 이산화탄소를 분리 배출을 하려면 에어레인의 분리막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수출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지분이 2.5%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23,000원 공모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2만 원이 넘어서고 아마 공모가도 한 번 더 넘어설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 23,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강보합권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니까요. 3월 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순매수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들어가 봐도 좋을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세 분 모두 긍정적인 표를 던져주셨고요. 이가람 매니저님, 그렇다면 오늘 밤에 또 푸틴과의 대화를 통해서 좀 괜찮아지는 흐름으로 간다면 현대차가 러시아 쪽으로 다시 또 한번 모멘텀이 생성될 수 있을까요? 뭐 단기 모멘텀 정도는 형성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현대차보다는 아마 그 이슈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보다는 지금 같이 러시아에 진출되어져 있는 부품사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본차 같은 경우는 판매 자체가 많이 올라와 줘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캐나다 쪽에서와 멕시코 쪽에서 또 관세 부과 소식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러시아만 가지고서 현대차가 올라가는 건 제한적이겠지만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또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 아마 주가를 한 번 더 외국인 쪽에서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20만 원대 근처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 현대차가 20만 원이면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건데, 이 밸류에이션 바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콜이 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또 22만 원대나 뭐 2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봐도 좋을까요? 뭐 추가적인 하락은 저는 그게 따른 건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실적이기 때문에 주전환책도 아마 조만간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커서 추가적인 주전환책에 대한 기대감과 그다음에 판매량 회복에 대한 판매량만 좀만 올라와 주게 돼도 아마 급반등도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와 관련해서 인사이트까지 얻어봤습니다. 5종목 OX로 짚어봤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성적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총 3종목이 있었습니다. 온코크로스, 에어레인, 그리고 현대차 있었고요. JYP엔터는 세 분 모두 부정적인 X 의견 던져주셨습니다. 또 한국항공우주는 두 분께서 긍정적인 표 던져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5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